네, 환경보건 재료분석 제6강 EM인스를 이용한 블라인드 컨트래스트와 포스트닥 테스트에 관련된 실습입니다. 다른 데이터셋으로 실습을 해보겠는데요. EM인스를 실행시키면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피그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먼저 시키고요. 피그가 뭐냐 설명을 보신 다음에 헬프를 이용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변수 3개짜리고 29개짜리의 관측치가 있다. 세 종류의 사료를 먹였으며 세 종은 사료는 각각 서로 다른 단백질 함량을 갖고 있다. 이것이 돼지의 혈중 류신,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이것의 함량에 어떻게 기여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겠습니다. 세 개의 변수 이루어져 있죠. 형을 본다면 연속 변수, concentration은 퍼센테이지 연속 변수. 그런데 지금 요 유니크한 밸류만 보이게끔 한 걸 보면 세 종류의 사료는 맞지만 90, 25, 18, 92, 15, 18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속 변수이지만 10%짜리가 없습니다. 17%도 없습니다. 연속 변수 처리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2way ANOVA의 연장으로 하기 때문에 얘를 명목 변수로 팩터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퍼센트를 냅두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하겠습니다. 살펴본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요인이 두 개니까 인터랙션 플러스를 그려보겠습니다. 파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두 개의 컬럼으로 보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한눈에 보기에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종 중에서 스킴 사료가 제일 함량을 높이 올리는데 단백질 함량별로 다릅니다. 당연히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혈중 릴신의 농도 증가하겠지만 그게 사료의 종류마다 다르다죠. 같은 그림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단백질 함량이 증가하는데 사료별로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좀 다를 수 있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 있는 점들은 원 데이터의 평균입니다. 원 데이터가 어떤지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 데이터를 GG 플러스로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P1에 저장하고 두 번째에서 P2에 저장하고 GG 플러스는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패키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컬럼 두 개로 보여라 라고 한다면 예, 여기에 있는 평균들이 아까처럼 나와 있는 건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기에 분산과 여기에 분산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평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에 대해서 평균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에서 떨어진 잔차의 퍼짐 정도가 다 다릅니다. 이러면은 가설에 위배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종속 변수 y를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면 되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탐색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머리 스탯을 뽑아야 될 텐데 해보죠. 이렇게 소스별로 팩터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수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유스제를 요거는 아까 있는 옵션 디짓 명령어로 하는 것들은 이 서머라이즈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엔 영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유스제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4개로 맞춰서 보여주죠. 오버롤미는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 우리가 리쉐이프에 있는 디캐스트를 이용하면
좀 더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게 나올 것입니다. 한번 그냥 나온 김에 해볼게요. 아, 요걸 하려면 그걸 해야겠죠? 어, Shift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훨씬 보기가 깔끔하죠. 9%의 fish의 평균, 9%의 soy의 평균입니다. 이거를 모아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널 민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널 민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죠? EM 민스가 마지널 민 표현하는 건데 얘네들 다 고려해서 fish의 평균 얼마일까? 다 고려해서 soy의 평균 얼마일까? 간단하지 않을까요? 얘네들 다 평균 내면 되지 않을까? 얘네들 다 평균 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각각의 별로 셀마다 관측치가 다 달라요. 하나씩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지금 59.8이 평균이 아니라 원래 그 한 개의 데이터의 값이에요. 이건 세 개의 평균이고 이럴 경우에 마지널 민을 표현하는 것들이 이 세 개 합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 아래 아웃풋에 보이는 것은 그냥 계산한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해서 손으로 계산을 해서 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개의 평균은 45.0이라고 나왔지만 이 평균은 이 세 숫자의 합이죠. 근데 왜 다를까요? 이유는 실제 데이터는 이 18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따로 계산한 것이어야 되니까 얘는 잘못된 값이죠. 얘가 맞는 것이죠. 예. 마지널 미는 이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PC로 통합된 평균. 근데 그게 매뉴얼로 한 거랑 이것을 각각 셀을 구했지만 세 숫자를 평균 낸 거랑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널 민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개수를 고려해서 모델이 추정해 준다면 어떨까? 그게 이 아래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에 민스가 찾아내는 그 리스트 스퀘어 민 또는 마지널 민은 이런 숫자를 관측치의 수를 고려해서 만들어준 것이니까 실제로 한 것보다는 차이는 나지만 이 세 숫자를 평균해서 한 숫자는 아니죠. 모델이 추정하는 즉 이 데이터가 모집단에 가까운 표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추정한 모델의 추정치입니다. 시뮬레이션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민스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지널 민 또는 LS 민 또는 모델 민은 바로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한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녹색으로 표시한 것들도 표현해 줍니다. 아무튼 제가 본격적으로 이해 민수를 하기 전에 마지널 민을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기 전에 마지널 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탐색적 데이터 분석하고 있었죠. 자, 그럼 모델 적용하기 전에 인텍션 플러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바로 뛰어 넘어와서 이걸 이제 원석 회복시키고 보아야 된다고 했었죠. 네. 애그리게이트 위에 있는 서머라이즈랑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EMINS를 보겠습니다. EMINS 쓸 때는 우리가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 쓰는 것입니다. 모델을 구축할 때 이게 지금 하는 절차를 우리가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지금 빨리 한번 해볼까요? 네, 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민스가 아니니까 위에다 쓰겠습니다. 자, 요 세 개를 한꺼번에
우리가 메인 함수와 메인 요인이랑 인텍션 요인을 한꺼번에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본다면 소스 요인 들어가고 퍼센트 요인 들어가고 두 개 다 각각 얘 들어간 다음에 함량 들어갔을 때 유의했죠. 세 번째로 인텍션 들어갔을 때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타입 3로 봐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아까랑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세 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빼는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용도로는 지금 쓸만한 거 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인텍션 텀이 있을 때는 인텍션 텀부터 유의한지 아닌지 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얘를 보는 것이 더 편하겠죠. 물론 요 마지막 라인은 같지만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의 파이널 모델은 얘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파이널 모델입니다. 좋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모델이 잘 꾸려졌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아까 제가 이제 보려고 했었던 것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델 검증하는 것이 4개 나오잖아요. 이렇게 2x2로 이렇게 화면을 쪼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모델 검증을 해라 라고 플랫을 쓰면 보겠습니다. 4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건 보기는 편하죠. 반드시 원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다면 지금 경향이 보입니다. QQ 플러스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좋은 모델은 사실은 아니에요. 좋은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면 여기를 Y를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를 이렇게 줘야겠죠?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로그로 바꿔야겠죠? 이렇게. 다시. 예, 완벽하진 않아도 아까보다 훨씬 좀 나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잔차가 여기는 조금 좁긴 하지만 이거 뭔가 다 다른 이건 뭐냐 다른 설명 변수가 필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로그로 바꾸면 혹시나 이 인터랙션이 살아날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지 아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인터랙션은 유의한 텀이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로그 트랜스폼을 시킨 경우랑 안 시킨 경우 두 가지를 봤는데 두 개 다 모두 인터랙션 텀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전에 모델은 좀 잔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모델이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시키기 전 것은 제가 LM1으로 해놓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Y를 시킨 것은 제가 로그 했다는 걸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지금은 편의상 해석이 더 쉬운 트랜스포메이션 전으로 하겠습니다. 얘를 피그 LM 리니어 모델 1으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EM 패키지에서 보여주는 것들인데 우리가 아까 각 셀마다 숫자가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 조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조합에 대한 얘기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한번 패키지에서 있는 거라서 보여드렸습니다. 요 숫자에 대해서 웨이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EM인수를 만드는구나 정도로만 일단 아시고요. 제가 앞에서 이
퍼센트 단백질 함량을 연속 변수로 안 하고 구분 변수로 했습니다. 4개가 있었죠. 만약에 얘를 연속 변수로 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한번 해볼까요? 퍼센트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얘는 제가 원래 연속 변수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피그 리니어 모델 2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같은 방식 보여주면 지금 보시면 이 12.9는 이 전체의 평균입니다. 평균 하나로 나왔어요. 구분 변수는 3개 있고 연속 변수에 대한 것들은 평균을 쓴다. 제가 굳이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EM 펑션으로 우리가 모델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지널 민을 또 LS 민을 추정하는데 썼는데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딕트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퍼센트가 12.9일 때 피쉬를 보여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피그 LM2를 쓴다면 피그 LM1을 쓴다고 한다면 피쉬면서 9일 때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소이면서 9일 때 피쉬면서 12일 때를 보여줍니다. LS 민을 같은 논리로 한다면 우리가 이걸 바꿔서 피쉬면서 10일 때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다룰 회귀 분석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회귀 분석과 아노바를 합친 안코바를 배울 텐데 거기서 모델을 추정하는 할 때 우리가 LS민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EM민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미리 보여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요 레프 그리드 관련된 부분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LS민에 대해서 즉 모델 민 또는 마지널 민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마지널 민은 다른 한 개를 보정한 2A의 경우에는 하나를 보정한 다른 것에 대한 모델 민이라고 했었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우리의 파이널 모델을 이용해서 프리딕트를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위에 있는 요 레프 그리드에 근거해서 피시면서 9, 소이면서 9 요런 방식으로 해서 각각에 대한 모델민들을 쭉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보기가 좀 불편하죠. 그럼 좀 가지런하게 보여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 앞에 있는 요 틀로 얘네들을 다시 재배열합니다. 이렇게 좀 나아졌나요? 숫자만 그냥 그대로 보여줄 뿐이네요. 그렇죠? 좀 더 가지런하게 보이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이게 만들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각각의 조합에 대한 마지노민이 나옵니다. 여기는 아마 3개니까 fish, soy, skim이 나오겠죠. 여기는 퍼센트별로 4개가 있으니까 각각에 대한 모델민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요 9%짜리 해당되는 마지널 민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웨이팅을 각각 줬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별로 보여라, 그 다음에 퍼센트별로 보여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편하게 써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투웨이 아노바죠. 메인 이펙트만 있는 그렇게 해서 여기다 저장했습니다. 피그 LM1에다가 그걸 이용해서 마지널 민을 쓰겠다. 그런데 소스랑 퍼센트 두 개의 조합을 통해서 각각에 대해서 보여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깔끔한가요?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인데 여기서는 1, 2, 4, 1, 2, 3, 4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이 조합들을 보니까 좀 가지런하게 뭐가 뭔지는 볼 수는 있죠. 그렇죠? 이걸 또 가지런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를 보정한 소스에 대한 요 피시 소의 스킴에 대해서만 보여라. 퍼센트는 보정하고
그러면 세 개가 딱 보입니다. 반대로 퍼센트만 보여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 231번 라인과 232번 라인은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나는 오버롤 민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틸드 표시는 이게 포뮬라라는 뜻이고요. 포뮬라를 쓰겠다는 건데 이렇게 쓰면은 위에 있는 건 투웨이식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만 쓰면 하나는 원래 여기서 왔으니까 고정된 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쓴다는 것은 인터셉만 보여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인터셉이란 무엇일까요? 오버롤 민이죠. 그래서 오버롤 민은 이거다.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아까 설명드렸었던 EM 펑션에서 EM means 펑션을 제공하는 인터액션 플랫입니다. 자, 리스판스는 갖고 있고 소스랑 퍼센트별로 한번 그려봐라. 뭘 그릴까요? 모델 민 갖고 그리겠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모델 민이고 이렇게 트렌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컴퓨터 인터벌 같이 쓰면 어떨까요? 자, 여기는 연속 변수가 아니죠. 이어져 있긴 하지만 연속 변수는 아닙니다. 연속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컴퓨터 인터벌이 나올 겁니다. 컴퓨터 인터벌이 있지만 어떤 게 정확하게 두 개가 살짝 겹쳤다고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p-value 어드저스트먼트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많이 겹친 경우에는 두 그룹이 거의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따르고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같은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보는 다른 방식으로 보는 양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스를 쪼개서 봐라 라는 뜻이겠죠. 여기다 원데이터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플러스 안 쓰고 그냥 하면 모델명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플러스를 표시했다는 것은 이 EMIP가 이렇게 GG 플랫 베이스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여기에 있는 에이펙스 갖고서 지난번에 했었던 거랑 보신다면 어떨까요? 이 그림이 더 깔끔하긴 하죠. 근데 얘가 아까처럼 위에서 금방 본 것처럼 깔끔하게 나눠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역시 에이펙스도